100%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숫자 1이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솔로를 뜻하는 광군제라고도 한다는데요. 주식 세계에 뛰어드신 여러분들 가끔은 외롭고 솔로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 투자 병법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면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한 번 제기됐고요. 홍콩발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오늘 정치 테마주들 이낙연 총리 관련주를 위주로 급등했고요. 또 아시아나 IDT나 큐브 엔터처럼 매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급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주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 광군제일 오늘 재료가 소진되면서 화장품주 약했습니다. 최근 조정받고 있는 우리 시장 향후 상승할 수 있을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월요일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좀 하락이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락이 나오는데 이미 전조 현상들이 많이들 나왔습니다. 떨어지고 있었던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거나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중국에서 발언을 하자마자 미국이 그에 대한 반박 이슈, 관세를 철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못 박아 버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2020년도 11월 내년입니다. 1년이나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이죠. 이 대선, 미국의 대선 시즌까지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완벽한 끝맺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무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지수, 전 세계 증시도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 세계 어떤 주식시장 중에서도 가장 약한 편에 현재는 속하고 있죠. 친미든 친중이든 완벽한 확실한 노선을 취하지 않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수가 이렇게 미국에게도 공격을 받고 중국에게도 받고 심지어는 옆나라 일본에게도 공격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어가는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이 있다 없다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경제 타이밍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취약할 때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밀려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자, 근데 이 하방 추세를 유일하게 이번에 좀 제대로 뚫어주게 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냐에 대한 이슈를 가져갔지만 역시나 대한민국 지수는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한번 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 대부분 물론 100%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비율의 차이겠죠. 어느 정도 더 친하느냐, 덜 친하느냐의 차이 있겠지만 보다 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 증시가 신고가를 찍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남미 쪽, 브라질 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지수는 약하고 특히나 이 지소미아, 미국이 원하는 이 지소미아가 이번 달 말이죠. 11월 달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보다는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지소미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좀 조정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어디가 올 때까지 차트상 저점 자리가 올 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보이시죠?
차트상 저점에서 슬슬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지수가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딱 이 시점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로는 대략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한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0포인트 정도? 2100포인트 정도로 하락세가 좀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좀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가신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내려가는 시장이죠.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락 시장, 보통 한 이번 주에서 뭐 길면 한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1주에서 2주 동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봐야지만이 안전한 자리에서 확률 높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지수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지소미아 연장 등을 앞두고 예정된 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분간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까지 좀 크게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할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지금 2100포인트를 다시 찍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 말씀하셨고요. 2100포인트 밑으로 더 하락한다면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 들려주실 건가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저도 완벽한 가치 투자를 하진 않지만 그래 좀 베이스에 두고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고 모두 주목하는 이슈의 종목을 살기에는 그때 가격이 너무나도 높다.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사람들이 주목하기 전, 아직 주목받지 못한 지금 눈앞에 큰 이슈에 가려져 있는 좋은 종목들을 미리 선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어제 오늘 이번 주 저번 주까지 저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까지 크게 급등했던 테마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 종목권들이었죠. 뭐 HLB를 비롯해서 저점에서 300~400%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후속으로 해서 상한가 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단기간에 50%, 60%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이런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가게 됐죠. 근데 오늘자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달랐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다가 슬슬 멈출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슬슬 저점에서부터 준비했던 종목, 이 큐브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종목이 엔터사업 관련 종목이에요. 연예인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슬 준비하고 있다가 상한가를 쓰고 오늘자 연상에 들어가는 모습들,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하나 더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남선 알미늄이라는 이 대선 테마 관련 종목들이 준비하다가 강하게 쏘아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월드라는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준비된 종목들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가려져 있던 종목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시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아마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예 안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예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보다 더 확률 높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포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한 걸음 빠르게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100%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미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죠. 준비하는 종목이 날아가는 모습을요. 최근에는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이 한두 번 정도의 파동을 보여줬고요. 슬슬 전고점을 넘어서려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락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큰 이슈에 가려져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향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떤 섹터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BT1입니다. BT1은 빗썸 인수합병 소식을 가지고 급등하다가 최근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2.5% 정도 상승한 3,82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N자형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BT1은 N자형 파동에서 어디쯤에 와 있나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딱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 정말 반짝하지 않았냐, 정말 한 번 급등하고 끝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할 때는 정말 무섭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찍고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단 3거래일 만에 대략적으로 80%에서 90%가량 상승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 빗썸 관련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자마자 3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 80%가 날아갔다. 자, 이런 종목이 누가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죽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과도하게 이슈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빗썸 인수합병 이슈가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악재가 뜬 것도 아닌데 종목이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권에서 횡보를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종목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종목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이 BT1이라는 종목의 중요 가격 자리 자체는 3,500원 구간이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 슬슬 횡보를 보이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지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왜 이런 2차 파동이 나오느냐? 왜 첫 번째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매집 물량을 추가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지금 현재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 일봉상으로 물론 모든 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일봉상 가장 거래량이 많이 떴던 자리 어디예요? 여기 음봉이죠. 이 음봉 자리를 분봉상 까고 들어가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죠. 이날 날짜에 가장 최고 거래량을 터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죠? 고점 부분이죠.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여기 자리 정의 가격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5,200원 자리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힘없이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이 거래량 중에서 가장 상단선에서 매수 수급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자리다. 그래서 어떤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고점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급등 자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절대 버릴 종목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린 다음에 매수가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다만 조금 슬슬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갖춰가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정말 맥점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선주 올라가고요. 제약바이오 올라가면서 좀 잊혀졌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준비하다가 타이밍 맞춰서 누구도 모르겠지 상한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BT1이었습니다. 3,500원 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대하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TI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대하TI 불이 붙나 싶었는데 꺼진 것 같아요. 네, 향후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제가 찍자마자 6%, 7%가 너무 급하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종목들이요. 특히나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어서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한 번 더 눌리면서 이 자리를 디뎌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대하TI라는 종목은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1차 파동 뒤 주가가 한 차례 하락 뒤 적정 주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색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종목의 이동평균선 중에서 좀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은 건 조금 줄여보고 중요한 걸 조금 짙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여러분들 눈에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요겁니다. 이 노란색 선 자리 20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평선 자리를 역배열 자리에 들어갔다가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돌파 자리가 한번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을 딛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즉 오늘자 보시면 지지받은 자리도 어딥니까? 정확하게 이 노란선 22평선을 정확히 밟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자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느냐? 최근 N자형 파동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메가 MD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종목 자체가 1차 파동이 한 차례 나옵니다. 1차 파동이 나온 뒤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22평선을 이탈하게 되고요. 서서히 22평선을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정배열 자리를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눌린 목자리 22평선 정확히 밟고 날아가는 모습들 이 현재 보여졌습니다. 이 자리는 이월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1차 파동 자리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1차 파동이 나온 뒤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다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어디 부근, 이 노란색 선 부분을 정확히 딛고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대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저에게 상한가를 친 날짜 보시면 22평선 딛고 상한가가 날아가는 모습이죠. 자, 이런 패턴들을 이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뒤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우리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조정받는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기회겠죠. 이 자리 잘 포착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욕심 없는 수익 내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권이니까요. 많은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하TI였습니다. 앞서 이월드라는 종목이 그랬듯이 21선을 딛고 기지개를 필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집니다. 네. 전문가님, 겨울왕국 좋아하시나요? 그죠. 좋아하죠. 네, 이제 겨울왕국 2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로 인해서 관련주인 SM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네. 급등했죠. 후속주를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요? 그렇죠. 이 SM 라이프 디자인 사실 제가 이 종목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 놓으셨을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도 눈앞에 있는 제약바이오의 뒤에서 주가 관리를 이어갔고요. 그 뒤에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자 급등한 남선알미늄 그리고 이월드도 똑같겠죠. 이렇게 시장에 감춰져서 급등을 기다리는 정말 툭건들면 날아갈 자리 이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테마권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대선 관련 테마 종목들 중에서 주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 이외 아직 날아가지 않은 준비해놓고 툭건들면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2019년도 원금회보 방법과 함께 이 종목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최대 급등 기대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그 밑에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제가 오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 강의는요. 일단 저번 주 제가 좀 감히 시장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갈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 앵커님도 기억하시는 우리 N자형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는 초입 구간 어떤 종목들이 이 시발탄을 좀 처음에 터트리고 날아가는지를 설명드렸다고 하면 오늘자 설명해 드릴 자리는 이 두 번째 1차 파동이 나온 뒤 눌림목이 나왔다가 2차 파동에서 터져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한 종목만 두 번 공략하시더라도 종목이 작게는 30%, 크게는 50% 파동까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시니까요. 이 확률 높게 제대로 세력주 관리에 들어간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의 기법과 또 관심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이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 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항상 건강하게 지금 현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도 이 돈을 쓰려면 어디 돌아다녀야 돼요, 그죠? 뭐 단풍놀이도 다니고 이제 눈이 내리면 지금 금강산도 한번 다녀오고 그러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죠? 추가적으로 건강이 우선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건강관리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건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관리하셨다고 하면 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가 한번 책임을 져야 봐야겠죠. 그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강의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투자병법에서 여러분들께 저번 주 말씀해드렸던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미중무역전쟁, 패권전쟁이라는 설명드렸고요. 이 패권전쟁은 정말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감히 예상하지만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언제? 2021년도 11월. 왜 하필 2020년도 11월이냐? 이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가 끝나면 끝내는 것이 아닌 다음 재선을 꿈꾸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중무역전쟁 키워드를 꺼낸 이 트럼프가 미중무역전쟁을 끝내지 않고
자신이 유리할 때까지 이 이슈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역시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뉴스가 나와주는 모습들 나와줬죠. 역시나 미국은 우리는 생각한 바가 없다. 좀 논의됐을 수도 있겠지만 확정된 것이 없다. 우리가 관세 철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되면서 지수에는 악영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한 사항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반도, 바로 북한,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에 대한 정보, 이 레이더에 대한 정보, 그 이외에 이 사실들, 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일본 그 이외 국가들에게 공지하고 다른 국가들도 그를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지소미아를 끝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보다는 이어가지 않고 일본이 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사실상 지소미아가 연기 쪽보다는 조금 끝나는 쪽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즉 대한민국이 미국이 바라는 바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증시에게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11월 22일 지소미아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대한민국 지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잠시 폭락이 아닙니다. 잠시 눌림목 자리를 가져와 주면서 몇 포인트, 2100포인트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눌림목이 나오게 되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떨어지는데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매매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시장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지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러다가 큰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식시장이 재미있는 게요. 시장이 떨어져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나요? 존재합니다. 그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거의 다 같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은 재밌게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쪄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우리는 딱 두 개로 나눕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올라가는 테마 종목권. 대표적으로는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상위 종목권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둘 다 아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씩 대표적인 종목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셨듯이 일단 시장 상승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죠? 실제 제약바이오의 업종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의 여기가 2015년도 당시 그리고 이 자리가 2018년도 그리고 여기가 17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가 올라가는 시기는 재밌게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와 동일한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 외국인 수급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해야지만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실제 보시면 최근에 지수가 쭉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 시점, 정확하게는 이번 연도 한 8월 달, 9월 달쯤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앞서 보셨던 이 HLB라는 종목 자체가 400%, 50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질문해 드립니다. 이번 연말, 11월 연말까지 특히나 22일 지소미아 이슈가 있을 때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그럼 제약바이오 종목들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눌림목 자리가 오길 기다리면서 눌림목 자리를 봐야 됩니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눌림목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겠죠. 물론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예 안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률을 살펴봤을 때 시장이 눌릴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 종목에서 떼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찾아볼게요. 일단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만한 조금 큰 이슈 혹은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게 되겠죠. 최근에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까?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시더라도 1,000억, 2,000억, 3,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수합병이 진행됐을 경우 대규모로 진행된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슈를 터뜨려낼 때 항암 치료제 이슈를 터뜨려내고 매출을 낼 때도 1,000억, 2,000억 넘기 힘듭니다. 그럴 만한 이슈가 인수합병 이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수합병 이슈도 물론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겠다. 특히나 시장이 하락할 때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터의 이슈입니다. 이 엔터 이슈, 엔터라고 한다면 연예인 혹은 최근에는 가수와 관련된 이슈 혹은 드라마, 영화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게 히트를 칠 경우에는 정말 열풍을 일으키죠. 과거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지금 이제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떠올랐듯이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치를 크게 갔듯이 이러한 관련 종목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타 다른 이슈들이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자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아셨으면 여러분들께 슬슬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이 관련된 종목들 완벽하게 다른 거 아닌가요? 우린 그럼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공통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문에 뭐가 똑같아요? 방금 올라갈 때 종목 다르고 떨어질 때 종목 다르다면서요. 뭐가 같다라는 거죠? 주가 관리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드렸던 정말 기초적인 N자형 파동을 그려가면서 종목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큰손들은 주가를 사고팔고 사고파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공략 자리는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공략 자리. 우리가 종목이 터져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포착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번 제대로 된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공략 자리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한 20에서 30%가량의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이 말씀 한번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첫 시작점은 전문가님 너무 무서워요. 왜? 적어도 한 20%, 30% 정도의 급등세가 나온 종목을 따라잡는 모습이니까 워낙에 저가에서 상승이 시작된 건 맞겠지만 이 따라잡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문가 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순식간에 변동폭이 나오게 되면서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존재해서 어떤 자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냐. 바로 이 눌림목 자리. 1차 파동이 이미 나온 뒤 이 눌림목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냐. 무엇을 보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 N자형 패턴에서 바로 1차 자리 뒤 눌림목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는 크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첫 번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보셨죠? 일단 1차 패턴 자리를 보시면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눌림목을 가져갑니다. 이 눌림목을 가져가면서 여러 이평선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장기 평선이고 단기 평선이고 크게 이탈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탈하면 뭐 가장 좋은 자리는 60일 이평선과 122평선은 아래 깔려 있고 단기 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이탈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전문가님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1차 파동 뒤 눌림목을 통해서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메갈비라는 종목, 예시 종목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종목 보겠습니다. 1차 파동이 쭉 나왔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맨 아래 121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은 아래 깔려 있고요. 무엇을 이탈하냐면 5일 이평선, 여기 분홍색 이평선과 파란색 이평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이평선, 3개의 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한 뒤에 종목이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로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장기 평선은 아래 깔고 무엇을 이탈했다가 단기 평선 5, 10, 20 이평선을 완벽하게 황금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까지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탈했다가 정배열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즉 힘이 있는 종목이다. 내가 죽지 않고 난 살아날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거겠죠. 이런 차트는 메가임디뿐만 아니라 삼성제약, 제약바이오 종목권에서도 확인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이 삼성제약은 최근에 췌장암 관련된 이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이슈에 의해서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종목은 장기 평선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주는 양봉을 통해서 1차 파동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는 횡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 자리 이탈합니까? 21 이평선까지 완벽하게 이탈합니다. 근데 어디는 이탈 안 해요? 보이시는 장기 평선.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은 이탈을 안 한다. 근데 뭐만 이탈했다? 지금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만 살짝 이탈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배열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그죠? 꼭 이탈을 한번 했다가 올라온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하락이 나오는데 120일 평선과 60일 평선까지 이탈했어요. 그럼 이런 종목은 힘이 좀 약한 종목이겠죠.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죠? 하지 않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동진세미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공통점이 슬슬 보이시죠? 종목의 시가총액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종목이 1차 파동 뒤 눌림목 자리를 가져가면서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은 이탈을 안 합니다. 정배열 자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무엇을 이탈했다?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과 정확하게 20일 이평선, 정말 단기 이평선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정배열 자리로 가져간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공통점을 잡아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까지 알 수 있냐면 한번 오히려 쌍바닥, 쓰리바닥까지 잡고 가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이월드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시죠? 장기 평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살짝 불안했죠. 하지만 122평선 이탈하지 않았고 유지하면서 싹 날아가는 모습들. 오늘자 추가적인 급등세에 나왔던 SDN 또한 마찬가지죠. 1차 파동 나온 뒤 21 이평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 구간 가져가면서 급등세가 나오는 자리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SM 라이프 디자인은 조금 성격 급하게 21평선이 아니라 한 11이평선까지 돌파가 나오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차 파동을 위한 매물 소화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 뒤 2차 파동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전 고점의 매물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세력이 아무리 끌어올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물려있다. 마이너스 20%였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20%였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해서 내가 본전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조금 더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마이너스 20%를 먹으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손실 났던 것이 내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존재하겠죠. 물론 홀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을 맞으면 잘못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꺾여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종목이 1차 파동 뒤 눌림목을 가져갔다가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로 바꿔주는 이런 자리입니다. 재밌죠? 이런 자리들을 제가 까봤어요. 공통점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상향을 가져가면서 갑자기 튀었다가 죽고 튀었다가 죽고 튀었다가 죽고 튀었다가 죽고 튀었다가 죽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자리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종목이 슬슬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고가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다른 종목, 삼성제약에도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이월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제 이런 자리들이 매물 소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매물 소화 작업이란 전 고점에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양봉을 하나 잠깐 세워주고 죽여버리고 양봉을 잠깐 하나 세워주고 죽여버리는, 즉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을 소화해준다는 거겠죠. 이런 자리들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날아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걸 볼게요. 삼성출판사 1차 급등 횡보했고요. 적정 주가 아래로 안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이제 막 22평선 자리와 이제 22평선 자리 이탈하면서 역배열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패턴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공략하셔야겠습니까? 그죠? 여기 상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죠? 찍어야겠습니까? 안 찍어야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중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푸른 기술, 제가 두말할 필요 없겠죠? 차트를 너무 이쁩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남으면서 22평선 자리, 21평선 자리를 살짝 밟아주면서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물 소화 자리예요. 매물 소화 해주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 뒤에 급등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관련 종목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뭘 공개한다고 했죠? 이 대선 테마, 오늘은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대선 관련 한 명의 주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간 종목도 있고 적게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매집은 했으나 1차 파동 뒤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터져주기 직전 자리까지 왔으나 아직 터트려내지 못한, 건들면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이 대선 주자에 대한 관련 종목을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린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N자 파동 뒤, 1차 파동 뒤 정확한 맥점에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목표 퍼센트 자체는 50%까지 최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이 50%면 여러분들 계좌 원금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절반이 25%만 먹어도 그럴 거예요. 그죠? 이런 화끈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터져나올 만한 자리 종목들 내가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이낙연 관련 종목 이후에 후속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추천 종목들 제시 이어가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N자형 파동을 통해서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자 첫 번째 관심 편입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지금 이제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제가 추천 한번 해드렸었는데 당일날 워낙에 개파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공략을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맥점 자리에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략해 볼 자리가 나왔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종목의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빗썸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키 스튜디오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1차 파동 뒤 초고점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려준 뒤 주가가 한 차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막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역배열 자리에서 다시 정배열 자리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하셔야지만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파동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기상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1차 파동 뒤 눌림목 자리가 나왔고요.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 이후에 단기 평선 자리를 살짝 돌파해주면서 20%가 넘는 파동이 나와져 버렸죠. 왜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 했어요?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해야지만이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위한 단기 파동이 한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 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 번쯤 단기적인 한 10% 정도의 상승세는 바라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자리는 시가 이하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목표가 자리는 2,550원,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짧게 한 10%, 15% 목표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가 자리는 22평선 부분이 2,000원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요 종목 단기 공략 한번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타점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2,550원까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2,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관심 편입주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전문가님, 아까 대선 관련한 급등주, 이제 급등 기대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자 준비한 종목은요. 4차 산업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이 대선 인맥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실적이 연속 적자가 날 수는 없는 겹이다. 실적이 안 좋기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적이 유지된 상태에서 무엇까지 이슈까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세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예시 종목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딱 이 자리입니다. 한 파동이 나온 뒤에 눌림목이 나와줬고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나서 22평선에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 어떻게 된다? 종목이 팡 날아가는 자리다. 지금 제가 오늘자 공개할 종목은요. 똑같이 대선 관련 주자에 대한 종목이고요. 정확히 제가 동그라미 칠 이 자리에서 다음 큰 급등 자리를 기다리는 맥점 자리에 있으니까 이 이월드 후속 종목, 이 SLIP 디자인처럼 화끈하게 상한가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끈하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